매주 금요일 한 주간 언론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미덜련의 탈곡사들 임동준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사례가 들어가지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금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출마자의 입 뭐죠? 언인가요? 그 후보자의 말이고요. 그 후보자의 말 죄송합니다. 예, 뭐 비슷했어요. 출마자의 입이나 그 후보자의 말이나. 예, 그 후보자의 말. 지난주에는 조수진 후보 들고 오셨고 오늘은 누구를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송파구병 지역의 후보로 확정이 된 김근식 후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김근식 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조수진 후보, 네. 그리고 김근식 후보. 너무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만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편애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 편애하는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편 출연자 중에. 종편 출연자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종편이 대부분 JTBC도 종편이긴 한데 어쨌든 종편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MBN, 채널A, TV조선 약간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수 출연자들이 많고, 근데 유독 거기에서 또 터무니없는 말이나 막말을 많이 하고 요런 거니까 일부러 미래통합당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꼽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 미래통합당만 데리고 오느냐,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김근식 후보, 이분 낯이 익어요. 네.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 선거운동 하기 전에 그 팜플렛 들고 있었는데, 나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다. 이런 팜플렛을 들고 선거운동 하시는, 저기, 준비하셨네요. 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이 최대 본인의 업적인, 이런 것도 하셨어요, 저분이. 그래서 인상 깊게 봤는데, 이분이 방송 출연하면서 막말을 그렇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김근식 후보가 이 종편에 출연한 지는 기간이 꽤 됐는데요. 2017년 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걸로 저희 확인이 되는데, 저희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 약간 주목한 부분은 김근식 후보가 종편 출연자로 활동하다가 선거 후보자로 나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네, 저희가 시간을 잠깐 뒤로 돌려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재보궐선거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에서 하나가 노원병이었죠. 노원병, 노원병의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이유는 안철수 전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거기가 이준석 후보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당시에도 이준석 후보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습니다. 근데 추가 공모를 바른미래당이 진행을 했고요. 그 추가 공모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후보가 당시 출마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나름의 이 공천 갈등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때 대표는 손학규 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로 기억하고 공동대표였네. 정확한 정보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공천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은 김근식 후보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김근식 후보가 이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힌 게 2018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김근식 후보가 이 당시에 5월 6일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편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한 날짜를 저희가 가장 근래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5월 23일에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5월 6일에 공천 포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26일에 한 거니까 한 3주 정도 되는 거네요. 3주가 안 되는,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복귀를 한 건데요. 사실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겠다고 등록을 했던 인물이 3주가 안 돼서 선거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가 안 끝났는데 복귀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확인이 됐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종편에서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고 이랬던 인물이 정당에서 후보로 나가는 그리고 후보에서 당선이 안 되거나 또 떨어지거나 이런 케이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출연자로 나오는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돌고 돌아 회전문 인사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의 발언을 했길래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 김근식 후보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안철수계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에 선대위 정책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이분이. 선대위 정책 대변인으로서 이제 이 종편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한 건데요.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2017년 5월 5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을 한 겁니다. 자, 5월 10일 날이 대선이었죠. 맞습니다. 이 5월 9일이 5월 9일이 대선이고 5월 10일부터 이제 임기가 됐으니까 나흘 전. 맞습니다. 대선 나흘 전에 종편에 TV조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나흘 전에 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국민의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김근식 이 지금 현 후보가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 대변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실체가 있는 의혹인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당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 내용이 가짜뉴스 아니냐라면서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계신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김근식 씨가 육성 녹음 파일이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편가르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증거가 있는 실체적 의혹인 것처럼 설명을 한 거죠.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 이거는 뭐 중요한 증거잖아요. 네, 그렇죠. 육성 녹음 파일을 그래서 공개를 했나요?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당시에 보고서를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근식 씨가 굉장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파슨스 대학에 같이 공부를 했던 이 사람의 녹취를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렇군요.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 녹취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누구였죠? 하여간 국민의당 선대 본부장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있다고 증언해라라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당시 국민의당 이준서 최고위원 등이 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녹취 파일이라고 한 거는 조작된 거를 지금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 후보가 당시에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실체적 의혹인 것처럼 설명을 한 겁니다. 본인도 혹시 몰랐다라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선거가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2017년 6월 27일에 김근식 씨가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플러스에 출연을 합니다. 채널A. 이 방송에 나와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는데요. 유체이탈 화법이 있는데 인서트 비디오가 있다고 하네요. 비디오를 한번 보죠. 뭐라고 했는지. 그 선거 기간 막바지일 경우에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 당에 이제 선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리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문준용 씨와 같이 다녔던 파슨스 스쿨의 동료의 녹음 파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동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목소리를 따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제보한 사람이 그럼 적어도 파슨스 스쿨에 다니는 문준용 씨 동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개인적인 인연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공당의 공식 기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치고는 너무나 허술하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하네요. 남의 당 얘기하듯이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안타깝네요, 진짜. 보는 제가. 그렇군요. 아니. 본인도 저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저거 이용해서 선거운동하고 뭐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차이나 언제라고요, 저게? 이게 6월 27일 방송입니다. 6월 27일이면은 2달이 안 됐네요. 맞습니다. 5월 5일 날하고 6월 27일이니까 한 달 3주 정도 됐는데 나와가지고 남의 당 얘기하듯이 남의 일 얘기하듯이 자기는 몰랐던 일 얘기하듯이 굉장히 뻔뻔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 정도면은 본인이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이 황당했던 것이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김근식 후보가 음성 녹취 파일까지 언급해 가면서 굉장히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공당의 공식 기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은 본인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끔 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저분이 지금 돌직구쇼에 나왔을 때는 경남대 교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분은 그럼 정당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들어가 계셨고요. 그리고 종편 출연자들 중에서도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다른 직책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면서 많습니다. 경남대 교수로서 내가 말했던데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의당의 당직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참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김근식 후보가 후보자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으로는 김근식 후보의 역사관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관. 어떤 내용이냐면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이 2019년 8월 7일 이것이 정치다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이영훈 교수의 이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굉장히 비난하는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다루면서 이 김근식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일종의 학문적 소수 의견들이다. 학문적 소수 의견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영훈 교수와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다. 다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판을 전혀 하지 않은 건가요?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실 이 반일 종족주의가 이영훈 교수를 비롯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역사 왜곡을 한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리고 끌려간 위안부는 없다. 다들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했어야 하는 책인데요. 근데 김근식 후보는 당시에 이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성대 연구소의 그 이우연이란 분이 있잖아요. 저기 그 같이 이영훈 교수랑 같이 한 맞습니다. 그 이우연이란 분이 최근에 N번방 사건 벌어진 다음에 그 N번방 피해자들이 행실을 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본인의 페이스북에 쓰고 내가 내 딸이라면은 행실부터 뭐 이렇게 그런데 안 가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들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거니까 몸 행실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다. N번방 피해자들도 그래서 한 거다. 그런 맥락적인 지금 흐름이 있어요. 참, 그 굉장히 분노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생각에 지금 어느 정도 동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근식 교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언론이 빨리 이 김근식 교수의 역사관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군요.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역사관뿐만 아니라 언론관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언론관 또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 내용도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플러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7년 10월 26일 방송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당시 사안이 어떤 거였냐면 박근혜 정부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었잖아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 보도 좀 잘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청탁 내지는 압력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근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경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둘이 언쟁을 하는 것이다. 일단 잠깐만요. 일단 그 음성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게 맞는지 김근식 교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일을 쓰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저런데 실제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진짜 저렇게. 무슨 말씀 잘 알겠어요. 보고 한 며칠 후에요. 그때 가서 갈아먹으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진짜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정말 조금 봐주십시오. 정말로. 청와대 홍보수석 저걸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올해 1월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굉장히 비굴하네요. 근데 저의 느낌은 사실은 좀 더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저 이정현 의원 스타일이기도 해요. 굉장히 부침성이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부침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비굴하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근데 김근식 교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두고 둘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언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외압은 아니다.
본인은 나는 외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쟁이 어딨죠 여기에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언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와, 저거를 언쟁으로 봤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진행자 김진 씨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 이게 보도 개입이 아니라는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여기에도 김근식 후보는 네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랑 다른 귓구녕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귓구녕을 가지신 것 같은데 김근식 후보 해명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보죠 한번 일단. 이제 녹취록 들어봤지 않습니까? 조금 목소리를 높인 건 했지만 둘이 언쟁을 하고 있잖아요. 보도국장 이게 무슨 뭐 그겁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해경이 뭐 잘못했습니까? 언쟁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저는 외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보도 개입 아니다. 네, 그러나 단 홍보수석이 금방 나간 방송 뉴스를 보고 바로 보도국장에 전화하는 거 이런 행태는 이제는 없어야지요. 물론 없어도 제가 볼 땐 좋지 않아요. 저런 발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제 귀랑은 확실한 거예요. 제 귀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다른 귀를 가지신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를 알겠고요. 어쨌든 저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방송법으로는 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이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없었어요. 저런 거 가지고 방송 개입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잘 입증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외압 전화하고 근데 저게 어떻게 녹취까지 돼가지고 까지면서 저렇게 된 건데 저렇게 명백한 사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이분이? 사실 뭐 오늘 가지고 온 내용들이 이게 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최근에도 굉장히 열심히 이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발언만 저희가 보고서에 넣어놨지만 이 발언 외에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좀 이런 내용들, 저희가 오늘 소개한 사실관계 왜곡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언론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철저하게 검증에 나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안철수계로 분류가 됐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로 이분을 이제 대선에 나오고 당을 만들면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비례회 이제 순번을 줬는데 본인은 굉장히 앞번호로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본인 생각에는 뒷번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받아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해에 2016년에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키고 25%까지 받아버리면서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괜히 딱 쳐버려가지고 의원을 못한 게 있는데 권력욕이 굉장한 걸로 제가 뭐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치에 대한 야망과 꿈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좀 다들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결과를 받을지 참 궁금하네요. 송파 어디죠? 송파구 병입니다. 송파구 병.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방송을 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특정 정당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누군가요, 이거? 다음 주에는 사실 살짝 비밀로 해두고 싶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참 이 문제 발언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준비 중인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요. 미래통합당 또 후보긴 합니다. 미래통합당. 다른 정당 후보도 좀 데려와 주세요. 다른 정당도 저희가 굉장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 발언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일으킨 다른 정당의 후보가 없어서요. 사실 우리가 기계적 중립, 뭐 팩트 체크는 원래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너무 이 특정 정당에 몰려 계시니까 이분들이 좀 막말 좀 그만해. 저희도 좀 균형 좀 맞추고 싶습니다. 막말 좀 그만해 주십시오, 제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활련 임동종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